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윤석열 파면이 3월 12일 이전에 열리면 대선과 보궐선거를 같이 하게 돼 있는데 파면이 12일 이전에 열리지 않게 됨에 따라서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가 독자적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율 비상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궐선거가 기초단체장이 5곳에서 열립니다. 서울의 구로구부터 시작해서 충남 아산, 그리고 경북 김천, 그리고 호남에서 담양, 그리고 거제 시장 선거 5곳이 열리고요. 부산에서는 또 교육감 선거가 열립니다. 또 기초의원, 광역의원 곳곳에서 열리게 되는데 4월 2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투표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런 만큼 투표에 관심 가지셔야 하고 또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박시영TV가 오늘 5곳 기초단체장 접전지역 중에서 3분의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 해당 지역에 연고자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지인 찾기 같이 해주셔야 반드시 이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고요. 이 보궐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아야 차기 조기 대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들 꼭 시청하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거제시장 후보로 나서는 병광용 전 거제시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병광용입니다. 네. 그리고 충남 전 아산시장, 이번에 시장으로 나서고 있는 오세현 후보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세현입니다. 네. 그리고 구로구청장 선거에 나서고 계시는 장인홍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청장 후보 장인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다들. 자, 바쁜 와중일 텐데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방송에 하도 많이 나와서 병광용 전 시장님은 유명하신데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합니다. 거제 시장 후보 변광용입니다. 경남 그리고 거제 특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에 속합니다. 제가 한 7번 정도 선거에 나왔는데 딱 한 번 이겼습니다. 한 번 이기고 나머지 한 6번 정도는 패배의 아픔을 겪었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2-3번 치고 나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럴 텐데 참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데 꼭 이기고 싶은 그런 남자고 이번 재선거 반드시 이겨서 바로 내년에 또 우리 경남 지역의 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우리 경남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의 저변을 확대하고 역시 경남에서 이제 민주당이 확실한 대안 세력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토대를 구축하는 승리를 반드시 해내겠다. 그런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지난번에 총선 때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병광용 시장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았는데 다 이길 줄 알고 여론조사도 앞섰었잖아요. 네네, 그랬죠. 예. 야, 개표방송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아유.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투표율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투표율도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 국민의힘 측에서 했던 막판 결집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현재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좀 남아있고 지난 총선 때도 결국 한 2-3일 상간에 했던 그런 막판 결집에 결국 좀 패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막판 결집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민주당 그다음에 우리 진보 세력들 개혁 진보 세력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이런 우리도 또 결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번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지역에 지금 뭐 조선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권자로 있잖아요. 거제는 조선의 도시 같은 느낌인데 지금 최근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선소. 예, 지금 양대 저희들 그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양대 조선소가 있는데 그 두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규모가 한 4만 정도, 한 5-6만 정도 됩니다. 5-6만 정도 되고 가족들끼리 합하면은 아주 제일 큰 유권자 구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탄핵 정국 이후에 이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에 대한 이런 강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표장으로 투표를 이어져야 이제 되는 이런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영남도 중요하지만 충청에서 일단
다짐합니다. 우리가 충청을 완전히 공략을 해서 그 마음을 얻으면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 남부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충청권에 사시는 유권자들이 경기도 인천에 특히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경기와 인천을 다질 수가 있죠. 그런 만큼 항상 충청이 민심의 향배를 좌우하는 핵심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아산하면 굉장히 원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섞여 있는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목합니다. 아산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오세현 전 시장님 어떤 분이신지 본인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지영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오세현입니다. 오세훈은 아니고요. 오세현입니다. 형제지간 아니죠? 예. 예, 저 오세현은 57년간 한결같이 아산만을 바라보고 일해왔던 사람이고요. 감히 아산 전문가, 아산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96년도 지방행정고시 합격하고 아산시 도구면장, 온양일동장 등 7선 행정을 시작으로 충남도청에서 광역행정을 또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을 두루 겸하고 아산부시장을 하다가 지난 2018년 시장 출마해서 민선 7기 아산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면장에서 시장까지 다양한 경험과 또 축적된 실력을 갖고 있어서 아산의 일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PR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이번에 낙선 이후에 우리 많은 시민들 만나서 그런 부분들 더 공감을 했고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부분도 좀 생소한데 재밌게 좀 얘기 좀 해야 되고 또 입담도 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래도 충청도 개그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예. 이제 앞으로 뭐 저희 방송을 계기로 해서 뭐 김호준 뉴스공장, 예. 그다음 뭐 매부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매체에 조만간 나가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선거 본격화되면 아마 그런 그 큰 대형 유튜브에서 모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오세현 후보님은 이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굉장히 억울하게 지난번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어요.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이 아니었어요. 저쪽에서 워낙 네거티브가 심해서 결국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재선거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그 사연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 억울함이 많다. 예. 자, 구로구청장 후보로 나서시는 장인홍 후보님 어떤 분이신지 직접 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청장 후보 장인홍입니다. 구로에서 55년째 지금 거주하고 있는 구로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구로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한 20여 년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 공익활동이나 공명선거 감시 활동, 주로 지방자치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서울시의원을 2번을 했습니다. 9대 10대 했는데요. 교육위원장도 역임하고 시의원을 열심히 8년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선거를 여러 번 나갔어요. 지금 이제 후보로서는 6번째인데 3번은 떨어지고 2번은 당선되고 이번은 결과를 저도 뭐 출마 경험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구로에서 구청장을 했던 분들이 과거 여러분이 계신데 구로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구로에서 살았던 구로 사람이 구청장이 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제가 구청장이 되면 첫 번째 토박이시군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여기 구로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옛날 학교 다닐 때 구로고등학교 출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뭐 대학교를 갔는데 보통은 뭐 무슨 대학교 동문회 하잖아요. 저희는 제가 1회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그 학교에 이제 7명이 갔는데 우리끼리 붙여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때. 그 뒤에 이제 후배들 돌았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그 지금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재보궐이 왜 열렸을까? 자, 각각의 지역별로 사연들이 좀 있던데 거제는 왜 열렸습니까? 재선거가 이번에? 국민의힘 기책 사유라고들 얘기를 하죠. 근데 너무 뭐 그에 대한 뭐 책임 의식은 일말의 책임 의식도 없이 좀 뻔뻔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 또 국민의힘 후보 또 냈죠? 예, 냈습니다. 아까 우리 오세현 시장님처럼 제가 재선에 이제 380여 표 차로 이제 실패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주요 이유는 돈 선거였던 것 같아요. 저쪽 국민의힘의 돈 선거. 그래서 그 불법 금품 선거가 적발이 되어서 대법까지 갔고 그래서
작년 10월쯤에 네. 징역형 판결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이번 4월 1일에 재선거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됐는데 웃기는 거는 그 공천 그 책임권자가 국지구 국회의원이잖아요. 네네. 국회의원의 보좌진도 이런 금품 사건 당헌 명부를 유출하는 대가로 뭐 돈이 지급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사법 처분을 받고 하는 이런 국회의원 서일준 서일준. 국회의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뭐 사과를 하고 적어도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버릴 것 같은데 참 뻔뻔스럽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고 어쨌든 이 불법 금품 선거로 인해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고 어쨌든 이런 불법 금품 선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뿌리 뽑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우리 시민들께서 확실하게 응징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에. 네. 보니까 아산은 더 심각하던데 보니까 야 이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보궐선거 왜 열렸습니까 지금? 저는 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네. 그 제가 직접 피해 당사자니까요. 지난 2012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투표일 한 5일 남겨놓고 대대적인 그 허위사실 만무를 했습니다. 그 잠깐 제가 예.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한번 예. 보여주시죠. 야, 안 보이나? 예. 이거는 뭐 엄청난데? 뭐 현수막들이죠 지금 보니까. 예. 저희 아산시의 그 법정 현수막이 34개가 예. 아산시 곳곳 읍면동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셀프 개발, 수십억 차액 뭐 이런 부분으로 걸려 있고요. 이제 국민의힘 당시의 후보가 예, 예. 이런 마타도어를 예, 예. 세게 했는데 예. 그게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아, 예, 당연히 저 끼쳤고요. 네. 좀 창피스럽고 좀 양아치 같은 어떤 그 현수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렇게 그 차를 타고 현수막을 보면 네. 저 오세훈 후보 부인 땅 수십억 시세 차익 뭐 셀프배 오세훈은 사주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그 시세 차익 안길 셀프 개발 의혹 요거는 예. 살짝 흰색으로 자세히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저 뒤에 예, 의혹이란 말이 좀 예. 많이 들어있다는 시세 거죠. 차익 안길 시세 차익을 안긴다. 안길. 예. 그다음에 셀프 개발 의혹. 의혹. 그걸 예, 예. 쪼만하게 써놓고 예, 예. 그건 안 보이니까 예, 안 큰 글씨만 딱 볼 수 있도록.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선관위에 불법 현수막 아니냐, 허위사실 아니냐 그랬더니 글자가 안기라고 의혹은 있지 않느냐. 아, 그게 교묘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예. 그런데 왜 재선거가 열렸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선거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네. 검찰에 고발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되고 결국 그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아, 누명을 벗으셨군요. 예, 예. 더구나 이런 어떤 좀 정상적이지 못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 검찰 구형량은 800만 원이 있는데 재판부는 1,500만 원으로 이렇게 그 굉장히 세게 벌금형을 때렸고요. 예. 그렇게 해서 2년 반 동안 재판 과정 하다가 박경기 전 시장은 쫓겨났죠.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좀 잘못된 어떤 허위사실 유포나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그것도 자당히 귀책 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뭐 사과를 한다거나 그렇죠. 아산 시민의 자존심을 그 밟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않고 예. 또 후보를 내고 후보 낸 분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얘기 없이 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또 이따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예. 장인홍 후보님 지역 이 구로구청장 선거 재선거 사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어. 워낙 유명해서 설명해 주시죠. 전임 청장이 이제 국민의힘 문헌일 청장인데요. 기업을 하는 분이라 그 주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청장이 되면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하고 결국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지요. 결국은 이제 자기 주식을 지키려고 구청장직을 내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데 예. 뭐 그래서 그런가 우리 국민의힘 구로에서는 처음에는 후보를 낸다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거리에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뭐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1년 뒤에 아니 내도 안 돼 거기는. 뭐 그래서 그랬는가 그런데 그 진정성을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지금도 여전히 문헌일 청장은 법이 잘못됐다. 왜 기업인들이 구청장을 못하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항변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금 구로에서는 그 우리 민주당에서 장인홍 후보님 나서셨고 네. 진보당 후보가 한 분 계시고 정광훈의 자유통이나 자유통일당, 예. 그
지금은 3파전 양상이고 앞으로 또 누가 등록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3명인데 예. 뭐 추가로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본 후보 등록이니까 예.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세훈 후보님 지역은 몇 분 나왔습니까? 지금 후보님이 예, 저를 포함해서 4명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무소속인가 그다음에? 저 이낙연 새로운 미래당. 새로운 미래당. 예. 맞아. 그 본 것 같다. 예. 그렇게 4파전이시군요. 4파전입니다. 거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양당하고 무소속이 한 명 지금 출마를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은 3자 대결로 아마 치러질 것 그 같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어떤 분이세요? 현역 시의원이고 저희 당에 이렇게 소속으로 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제 탈당을 했죠. 한 2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선거인박에서 금방 탈당해서 출마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징계 절차에 불복하면서 이제 탈당한 지 한 2년 정도 됐죠. 아유, 그래서 이제 그래요. 무소속으로 지금 이제 출마해 있는 그런 상태고 뭐 저희들은 뭐 그렇게 봅니다. 뭐 이쪽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저쪽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분의 그 표가 네. 양쪽 다 가져갈 거다. 예. 이분은 네. 자 출마의 변을 한번 여쭤볼 텐데 우리 오세훈 후보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왜 출마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우리 선거 슬로건을 다시 서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아산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뛰는 성장이 멈춰진 우리 아산시를 다시 뛰게 하고자 출마를 했고요. 전임 시장이 그렇게 아까 그 거짓과 허위 사실로 시정을 맡았으면 좀 잘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독선과 불통으로 시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평가 안 좋았군요. 예. 비근한 예로 자신이 직접 책정한 우리 아산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경비 지원을 그 아무 이유 없이 집행을 못하겠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또 그 자당의 시의원들과도 뭐 다투고 시위까지 하는 어떤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우리 아산 시민들은 박경기 시장의 2년 반 동안을 축제와 행사만 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2년 동안 이런 부분의 어떤 그 비정상적인 시정을 좀 바로 세우자. 그러면 예. 후보님은 어떤 아산을 만들고 싶으세요? 핵심 공약이 뭡니까? 핵심 공약은 저는 우리 아산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가장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고 또 많은 어떤 도시개발 또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난 그 박경기 시정 동안에 멈춰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서 아산 발전과 지역 성장을 꼭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하기야 지금 재선거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년 뭐 1, 2개월, 예, 1년 3개월 정도. 1년 3개월. 예. 그러니까 진짜 준비된 그 후보가 이걸 바로 그 다음날 인수위도 없잖아요. 여기도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저는 뭐 민선 7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의도 면적 3.5배 정도의 산업단지 14개를 추진시켰고요. 예. 또 14개 우리 중부권의 가장 큰 그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108만 평 아산 신도시를 포함해서 14개의 도시개발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관련 또 인프라도 준비를 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일정 부분은 지금 준공도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쪽에 좀 더 역점을 두고 그 전에 시장 시절에도 그렇게 해왔고 예. 앞으로 남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1년 3개월 동안 그 부분에 더 역점을 두겠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지네요. 예. 그 아산이 굉장히 잠재력이 큰 도시다. 기회의 예. 땅이다. 자, 구로 장인호 후보님 출마 이유. 네. 구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구로공단 뭐 이런 근데 이미지들이 구로공단이 천지개벽에 지금은 다 디지털 단지로 다 바뀌었지만 예. 여전히 이제 과거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거나 외부의 시선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구로의 지난 역사가 사실 구로공단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견인차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지역이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또는 숨겨야 될 그런 역사인가. 구로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구로는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층들이 머물러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떠나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 주민들과 함께 주거 환경,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 앞장서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기본사회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사실 이는 국가나 광역 단위에서 이제 기본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지만
기초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중소상공인 지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기본 사회를 가는데 작지만 기초 단위에서나마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일단 뭐 구로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 자부심을 그렇죠. 끌어올리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 여기서 초중고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겠네요. 심지어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구로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름을 바꾸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투표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에 일어났던 정책들을 구로에서 먼저 네. 실현시켜 보고 싶다. 이런 포부도 말씀 주셨습니다. 병광용 후보님 그러니까 출마 다시 한 이유 뭡니까? 예, 우리 정현웅 후보께서 구로에서 계속 크고 자랐던데 저 역시 한 10여 년 정도 서울 생활 빼고는 앞으로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마 거제에 있지 않을까. 다행히 좀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함양분이에요. 경남 함양분. 역시 이제 이 거제에서 나고 자란 사람과 잠깐 이제 거제에 있었던 사람과 이런 이 차별 이런 부분들도 아마 또 우리 시민들께 잘 좀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슬로건은 명확합니다. 거제를 살려라. 우리가 살려라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만큼 지금 뭐 죽을 상황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인데 지금 사실 밖에서 볼 때는 거제가 양대 조선소가 하나하나 삼성중공업이 지금 그 수주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예. 주가가 오르고 예. 그러면서 밖에서 볼 때는 야 이제 거제에서 살만하겠구나 뭐 먹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겠구나 이렇게들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 지금 현재 인구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거제가 올 열만 하더라도 한 800명 정도가 줄었고 그리고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한 8,000명, 10,000명 가까이가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구 유출이 그러면은 특히 인구 유출의 핵심 세대들이 30대, 40대.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 구조도 변하면서 우리 민주당한테 불리하네. 불리한 구조로 좀 바뀌고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이 요는 일자리 문제고 조선소의 이 이익들이 호황들이 지금 지역 사회로 그리고 시민들에게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흘러가야 하는데 그게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흘러가 순환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돈 번 것이 밑으로 쫙 돌아야 안 도는 그게 거제 지금 큰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지역 경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거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는 슬로건들을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고 4년 한 지난 지방선거로 거슬러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 국민의힘이었죠. 네. 그래서 시장 국민의힘이 되면은 대통령 국회의원 거제시장 이렇게 해서 거제를 뭐 잘 사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장비 공약들 장비 약속들을 많이 했죠. 지금 돼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무능함 이런 무능함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이 판단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내륙철도 그 KTX 그 내륙철도도 막 지체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네. 제가 시장할 때에 우리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 때 그렇죠. 거의 그 비시 분석을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선물 준 거죠. 예, 그렇죠. 네. 국가균형관리 차원에서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지체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만은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역 상생 발전 기금 2천억을 조성하겠다. 거제시 매년 100억, 삼성중공업 100억, 하나오션 100억씩 내자 매년 1년에. 그래서 한 5년 정도에서 한 1,500억 정도의 상생 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조선소가 우리 내국인들을 채용을 안 합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이 좀 힘든 일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임금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내국인 채용도 가능해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규직 흔히 말하는 정규직 직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국인들을 채용을 안 하고 외국인들로만 채워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역 경제하고 조선소하고는 전혀 따로 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해서 내국인 채용을 할 때 인센티브도 좀 지원이 할 수도 있고 지역 경제도 좀 살릴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기금을 통해서 하자. 이제 이렇게 제가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성할 거냐. 결국 하나오션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야 되고 삼성중공업 최고 책임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네. 김동관 부회장 하나오션의 김동관 부회장을 만나겠다. 삼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 오너들이 과연 저 남쪽 한 구석에 있는 거제시장 면담 요청을 받아줄 거냐? 정권이 교체되면 만나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먹는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마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책임 있는 오너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담판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상생기금 조성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도 적정 수 제한하고 내국인 채용을 통해서 내국인들이 들어와야 아파트도 사고 알겠습니다. 내수가 예. 일어납니다. 예. 우리 병광용 시장님이 입담이 좋아요. 그래서 끊지 않으면 1시간 갑니다. 혼자 1시간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그렇진 않은데. 자, 이제 탄핵 정국에 대한 얘기 간단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구로 지역에서 선거활동 하다 보면 이제 시민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주로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탄핵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 네네. 여의도에서 왜냐면 싸우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의 이면에는 어쨌든 한시바삐 탄핵이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야죠. 빨리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 일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어렵다. 특히 자영업자들 뭐 줄줄이 폐업을 하고 폐업한다고 가게를 내놔도 나가지도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어렵다. 네. 민생을 어떻게 좀 해달라. 이 두 가지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충청권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충청권 민심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듣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전국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빠른 어떤 전국의 안정화. 더 많이 듣는 거는 사실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 아, 민생이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고 IMF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요. 뭐 결국 이 부분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그 경제를 정말 망가뜨렸고 경제정책도 사실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확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민간의 돈이 돌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뭐 건전재정하겠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떤 어려운 부분을 만들었고 지역 화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축제나 행사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경제의 어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개발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경제가 더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런 어떤 좀 경제 어려운 부분을 비상경제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좀 갖고 네네. 제가 이번 공약에 네. 아산의 지역화폐 네. 5천억 발행해서 그것도 좀 시급하게 발행을 해서 지역 경제에 좀 돈이 돌게끔 한다는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그 전에 시장 시절에는 했습니까? 지역 화폐? 예, 코로나19 때 예. 그 전에는 한 뭐 1년에 한 3억 5억 정도 했던 거를 예.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저희가 우한 교민들이 그때 아산에 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때 그래서 초창기에. 예, 초창기에 그래서 저희 그때 첫 해 한 570억 정도 발행했고요. 예. 민선 7기 제가 하면서 토탈로 한 2천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2천억? 예, 예.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어떤 얘기 나오니까 한 5천억 정도 발행을 해서 지역 경제에 좀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요. 가뜩이나 좀 어려운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그때도 그런 시책을 좀 했거든요. 소상공인 보증 특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 사업을 하면 한 500억 정도 저리 이자로 그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특례 보증 사업도 좀 하고요. 네. 또는 그 저희 지금 아산이 지금 1년 재정이 한 1조 한 8천억 정도 듭니다. 예. 가용할 수 있는 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아무튼 모든 예산을 상반기에 좀 조기에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돈이 돌게 하는 그 마중물 역할을 좀 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들어가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우리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비상경제 지원금 네, 혹은 네. 민생경제 지원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욕하는 시민들 많습니까? 많죠. 아산에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석방된 거에 대해서도 분노를 터뜨리는 분들 많이 계시겠네요. 굉장히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엄 때나 지금 내란 정책 또 탄핵 정국 관련해서 예. 많은 분들이 예. 두렵고 예. 무섭고 떨리고 분노하고 음. 이런 그런 감정들이 공이 같이 있고요. 더더욱이나 이번에 그 내란 수계가 구속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8호겠지 사실. 예. 그 부분을 석방됐죠. 보면서 정말 분노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내란죄 같은 경우는 그 최고형이 사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피의자를 뭐 절차 뭐 문제 얘기해서 그 석방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허탈해하고 더더욱이나 법은 만인들한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란 자가 비상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를 들어서 석방시킨 거에 예, 대해서 예.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탄핵 결정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정한 어떤 사회가 되면서 네. 전국이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주류입니다. 원래 이제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이 감정 표출을 직접적으로 잘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 좀 참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들을 내고 계신다. 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촛불 집회도 나가시나요? 촛불도 당연히 나가고요. 네. 지난 그 여의도 광장에서 탄핵 예. 의결할 때 예. 민주당 동지분들과 그때도 보니까 시민들 중에 전혀 그런 활동을 안 하셨던 분들도 예. 그때부터 탄핵 집회에 나가서 응원봉 들고 촛불 들고 네. 그 응원을 했고요. 네네. 지금 뭐 광화문이나 이쪽 안국동 집회에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탄핵 의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좀 표시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장인호 후보님도 집회 예. 늘 나오시잖아요. 예. 좀 약간 우스갯소리 하면 이 윤석열 풀려나고서 좀 더 힘들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 오밤중과 새벽에 우리 유권자들부터 전화 오는 사례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잠을 못 주무셔요. 잠을 못 주무시기도 하고 그날 집회 나가셨다가 예. 끝나면 뭐 합니까? 한 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우라가 치미는가 맞아요, 누구한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장인홍이에요.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스가 왕창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거제는 저 탄핵 정국 관련해서 민심이 어떻습니까? 두 분 말씀하신 거나 크게 뭐 다른 사항들은 이제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나라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노의 표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 그리고 진짜 너무 어렵다 못 살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들 공통적인 상황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또 좀 특이한 점들은 좀 이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저희들은 거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국외면 국외 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네. 면단이 이제 거주하신 어르신들 좀 같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뭐 윤석열이 불쌍하다, 민주당 너무한다, 뭐 이재명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크게 끊기지 않고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선거 운동하러 다니다 보면은 참 이 벽 같은 걸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이 세대에 따라서 확연한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좀 있다. 그런데 아마 뭐 선거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탄핵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꺾여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거제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는 매주 토요일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란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 재정당들 그다음에 민노총 뭐 하나오션 대우조선 노조 뭐 이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탄핵 집회를 이렇게 오다가 어제부터 매일 선고시까지 예, 선고시까지 도심 한 사거리에서 퇴진 집회를 이제 이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네. 거고.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박 대표님도 지역화폐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 그 시장 선거할 때 저희들은 재난지원금을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거제사랑 상품권 유통의 지역경제 효과를 직접 체감한 사람입니다. 예, 직접 체감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거에 임하면서 저희 거제 시민이 23만 2천 정도 됩니다. 23만 2천 명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면은 최대한 빠른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텐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계를 해보니까 한 470억 정도의 민생회복지원금이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됐을 때 한 1,800억 정도의 지역 소비 효과, 지역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이 지역 상권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통해서 일단 상권부터 활성화시키는 게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그런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그러면 있습니다. 거제에서 그냥 느낌적으로 탄핵 찬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의외로 거제 지역이 좀 보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보수화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팽팽합니까? 뭐 선거 결과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봐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보면은 보수세가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보수세가 조금 우세하다. 근데 이제 중도층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제 작용하느냐. 중도층 지난 이제 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때 윤석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선거가 치러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민에 대한 기대, 뭐 윤석열 취임하고 이러면서 많은 중도층들이 아마 국민의힘 쪽으로만 좀 된 것 같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이제 탄핵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그 실망 이런 부분을 하면서 중도층들이 좀 다른 선택으로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지형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럼 뭐 여론조사 해본 거는 없는 거죠? 뭐 예, 지역 현재- 언론사나 이런 데 예, 탄핵 찬반을? 예, 현재로서는 이제 없고요. 그게 없고. 자, 충남 아산은 예. 뭐 여론조사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찬반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저기 아산은?
예, 저희도 이제 아산이 전형적인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농업 지역의 어르신들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어떤 네네. 뭐 동정심 또는 우리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혐오 뭐 이런 예. 부분들 굉장히 표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어떤 경우는 뭐 또 극우화된 어떤 그 저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뭐 당대표를 뭐 저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양반도 있고 예. 뭐 굉장히 그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역시 그동안에 표출 안 하셨던 분들이 충청인들이 잘 자기 의견을 표출 안 하시는데 예. 예. 이것도 나라냐 정말. 예. 이거 저 대통령이 국가를 지키라고 했더니 그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대고 예. 예. 그 비상계엄을 한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표출 안 했던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예.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의사를 표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한 6대4 정도는 그렇죠. 탄핵 예, 찬성도 6대4 정도는 우위 있죠. 예, 그런 아산 느낌으로. 정도. 예, 그런 좀 느낌. 있습니다. 뭐 구로야 뭐 말할 거 없을 것 같고 서울이니까. 구로는 보니까 예. 홀리뉴스라는 데서 예, 예. 여론조사를 한 게 2번 이렇게 발표가 아, 됐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거기에 뭐 구체적인 선관이나 이렇게 예. 들어가 보면은 예. 자료를 볼 수 있는데 대략 구로도 한 6대4 정도 네. 그런 탄핵 찬성과 반대에 대한 여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이제 민생 지원 뭐 이런 부분 국민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근데 좀 알아봤어요. 네. 뭐 재정이 있어야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뭐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근데 워낙 그 전임 그 구청장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보통은 결산을 하면 남는 거 순세계 잉여금이라 그러고 요것을 종잣돈 삼고 뭐 광역 단체나 중앙으로부터 이제 보조금이 있으면 합쳐서 추경을 하는데 그런 5월에 준비해서 7월에 하거든요. 근데 순세계 잉여금이 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40만 구민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민생 지원금이라고 보면 대략 4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전혀 지금 그 재원이 없습니다. 결국은 추경을 하려면 기존에 예정됐던 사업들을 감추경해야 겨우 좀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세수도 줄고 서울이나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이 지원금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1조 원 가까이 되지만 정말 지금 말이 아닌 재정 상태더라고요. 그게 윤석열 정권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윤석열 예. 정부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도 없고 긴축 재정 하다 보니까 중앙 정부도 예산이 확 줄었고 지방에 내릴 돈이 없으니까 지방 정부가 고사 직전입니다. 그거를 지금 뭐 다 네. 똑같을 것 같아요. 대표님 잠깐만 우리 장 후보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도 이 공약을 하면서 실제 예산이 가능하냐를 제가 이제 따져봤습니다.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순세계 잉여금이 한 320억 정도가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 320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시장을 할 때 재정 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제가 재선할 때 좀 쓰려고 통합 안정기금을 좀 마련해 놓고 떨어지면서 재선을 못하면서 못 썼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한 800억 정도 재정 통합 안정기금이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20만 원씩 시민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상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물어봐요. 그 돈 어디서 우리 돈 다시 세금 걷어서 줄 거냐. 돈이 어디 있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런 예산 분석을 한 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선거 이야기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예. 다니면서 보면 예. 선거 분위기가 좀 떴습니까? 지지자들의 뭐 사기라든가 당원들의 사기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워낙 지금 뭐 내란 사태하고 탄핵 정국 때문에 그 모든 관심이 중앙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선거 특히 그 아산시장 재선거 관련해서는 관심이 좀 덜했어요. 덜했는데 서서히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고 대통령 선거와 연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죠, 그렇죠. 혼란이 좀 있었는데 따로 하게 되니까 따로 지금.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또 선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어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열기는 좀 뜨거운 편입니까? 예,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오기 시작했고, 뭐 탄핵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네네네. 그런 분노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 선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심판해야겠다는 이런 열기가 조금씩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표율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열기를 좀 투표하는데 좀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초반 판세는 어떻습니까? 아산은 괜찮은 편입니까? 아까 탄핵 심판, 탄핵 찬성 반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6대4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 사에 포함되는 분들이
투표율이 높을 수가 있잖아. 높죠.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예, 보수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고 6에 포함되는 분들이 대부분 네. 젊은 우리 아산 같은 경우도 그 도시가 발전해서 지금 인구 한 40만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그 탕정 배방. 당정, 네. 배방, 음봉, 예. 분포 쪽에 예. 이 젊은 세대들이 투표를 얼마나 해주냐. 투표를 얼마나 해주느냐. 그 근데 싸움이군요. 그렇죠. 어. 탄핵 그 찬성에 포함되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줘야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산은 신도시하고 원도심이 같이 있잖아요. 예, 그걸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예. 투표 싸움이다. 예, 결국은 맞습니다. 젊은 층들 직장인들이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 그러려면 투표 분위기를 완전 띄워야 하고 예, 예. 외부에서 적극적 지원 활동들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아산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구로는 어떻습니까? 선거 분위기 떴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좀 낮다. 네. 이런 뭐 전통적인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탄핵 내란 전국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사가 이 보궐선거로 집중되지 않는다. 이건 뭐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전임 국민의힘 구청장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구청장직을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판 또는 응징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경선을 했잖아요. 뭐 네네. 후보자가 6명이라서 맞아. 거기 치열했어. 아주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어. 그래서 경선 결과에 쭉 보니까 우리 권리당원들이나 네. 또 주민들이 여론조사 이렇게 참여한 이것이 1차, 2차, 3차로 가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심이 높아졌군요. 예, 그래서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의 어떤 관심도는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에 나오는가. 특히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낸다고 하니까 네, 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뭐 투표를 안 하기도 하실 것이고 일부는 자유통일당으로 가실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또 일부는 뭐 저한테도 일부 뭐 글쎄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사전 투표가 본 투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투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에 아주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세 분 중에 얼굴이 제일 편안해 보입니다. 상황 자체가 구로가 유리해. 지금 보니까. 불어도 바람 불면 넘어갑니다. 거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예. 뭐 팽팽한데 약간 보수세가 만만치 않다. 예. 그 얘기는 대략 알 것 같고 지지자들 사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와 열정들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제가 지난 토요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었는데 네. 예, 실제 이거 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2천여 명 이상이 모일 정도로 개소식에? 예. 야. 그래서 그만큼 어떤 그 승리에 대한 이번 선거에 대한 열의들인데 큰데 전체적으로 선거에 대한 그 분위기나 관심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저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재선거가 있는지 모르죠. 예, 있는지도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잘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은 것 그러면 같고요. 예.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후보 때문에 시장 때문에 결국 재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야 그거는 진짜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기회를 줘야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는 이번엔 내 투표 못해 뭐 이런 흐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인데 그게 이제 큰 어떤 규모로 이렇게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몇 사람이 얘기하는 걸 끝날지 모르지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기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거 전에 핵심 이슈는 뭡니까? 거제. 아까 아무래도- 그거 일자리 문제인가요? 예, 아무래도 지역 경제 문제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은 크게 이슈로 이렇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정치하는 놈들 어련히 뭐 그 약속 지키는 놈 봤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가 돼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하죠 항상. 예, 물타기 돼버리니까 이게 크게 이슈가 되기는 좀.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 잘못으로 인해서 선거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대하게 물타기 하면 다 똑같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피해가려고 예, 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크게 이슈가 되고 뭐 이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리당원이 한 5천여 명 됩니다. 권리당원이 한 5천여 명 되고 일반 당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가까이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무조건 우리 당원들 1인 5표씩 참여시키자. 그리고 네. 1인 5표 운동을 이게 전개를 이제 1인 5표. 예, 1인 5표 우리 당원들 네. 전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좀 당원들이 이 많은 지인들을 투표장으로 데리고 나와서 투표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캠페인들을 2,000명 하고 있습니다. 모였다니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 당원들 지지자들 똘똘 뭉쳐 있구나. 이제 거기는 우리 당은 플러스 그다음 지지자들 그다음에 그 전에는 국힘 쪽이었던 사람들도 이번만큼은 변강용 해야 된다 이래서 또 이렇게 같이 넘어오는데. 같이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자, 아산은 개소식 했습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좀 많이- 일요일 날? 네,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대선과 연계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미루다가 좀 늦어졌는데요. 네. 저희는 거기는 지금 저 핵심 이슈가 뭡니까? 상대 후보가 오세훈 후보님 또 막 공격합니까? 네거티브? 아유, 뭐 역시 저 국민의힘은 DNA 속에 선거운동 방식이 예. 네거티브가 주가 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먼저 본 그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래요? 또 교묘하게 지금 이제 아직 저 본선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예. 후보자는 아니고 지금 전 국민의힘 도당이나 당협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또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고 있고요. 그 시민들이 한번 지난번에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뭐 거기에 현혹되거나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기대하는 바도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뭐 얘기했듯이 도농복합도시의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뭐 아직 이 선거에 대해서 그 날짜가 어떤지 지금 시장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많이 계세요. 아, 예. 그런 분들은 찍을 때 항상 그 빨간색을 찍는 어떤 그런 네. 경향이 있는데 예. 다만 이렇게 중도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2년간 재판 과정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도 그 알리고 했기 때문에 참 그때 피해를 봤던 오세훈 불쌍하다 그런 어떤 동정도 있고요. 또 그 네거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당하고도 또 하냐 또 이런 어떤 또 의견도 좀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번에 반드시 우리 저 시정을 우리 민주당이 탈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많은 홍보를 좀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시민들이 어떤 판단 기준 가지고 이번에 후보를 선택할 것 같으세요? 어떤 뭐 정당이든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아까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이런 정치적 판단도 있을 거고 아산 경제 상황도 고민을 할 것 같고 전임 시장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후보 간에 또 자질이나 정책 공약도 따져볼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주되게 판단할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저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는데 우선은 탄핵, 내란 획책 관련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이 부분이 줄 있고. 거고요. 두 예. 번째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아산 시정이 정말 비정상적인 어떤 시정을 겪었던 거에 대한 어떤 평가. 아, 전임 시장. 전임 시장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이 주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누가 살릴 거냐? 누가 살릴 거냐. 아. 그래도 누가 그래도 일해본 사람이 잘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평가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선거에 어떤 가장 주안점 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역시 윤석열에 대한 어떤 평가, 지금 국민의힘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을 하고 이 어려운 어떤 민생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하는 먹사니즘, 어떤 잘사니즘. 예, 맞습니다. 그 얘기. 예. 알겠습니다. 구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이 선택할까요? 뭐 세계 지역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윤석열 정권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이게 가장 기저에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우리 민생 이 흐름이 도도히 있고요. 우리 세 지역 모두 다 국민의힘 전임 단체장의 귀책 사유 때문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특히 구로는 말도 안 되는 뭐 주식 지킨다고 구청장직을 던져버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것에 심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저에 놓여 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래도 또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뭐 이런 비전 부분들이 엎어져 있는데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판과 민생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선거 나가면 그 얘기입니다. 전부 다. 특히 이제 저녁에 상가 방문 하잖아요. 오후에. 네. 표정이 다 어둡고. 예. 신나는 소식이 없죠, 지금. 예. 한 집, 뭐 가는 집마다 다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저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 앞집에서 이런 얘기 듣고 왔습니다. 미리 말씀하게 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결국 이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공통적이죠. 상대적으로 30, 40대 이런 예, 분들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이제 보궐선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투표율 올릴 비책 아까 이제 당원들은 1인 5표 지인들을 확보해주자 설득하자 이 얘기는 좀 하셨고 또 다른 뭐 비책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비책이란 게 딴 거 있으면 일단 후보가 발품 많이 팔면서
우리 유권자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히는 이제 그런 선거운동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이 좀 더 결집하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국 흩어져 있는 어떤 지인들이 또는 향인들 통해서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 방법. 거제 연구자들이 그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연구자 찾기 네, 그렇죠. 이런 예, 예.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그건 큰 힘이 되죠. 그게 크죠. 그죠? 예. 간혹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누구누구한테 전화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 거제에 연고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투표 참여를 이렇게 독려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것들이고, 결국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제 파면 선고가 이게 우리 지지자들을 좀 더 이완시킬 건지 아니면 좀 더 결집도를 좀 끌어내 가지고 투표장에 많이 참여하게 결집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 현실적으로 할지. 그게 좀 큰 변수일 것 현실적으로 같습니다. 예. 파면이 이루어지면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결집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네, 명분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아까 이제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을 얼마나 보궐선거에도 대선뿐만 아니라 투표장에 끌어낼 거냐 이게 이제 과제니까. 네, 네. 자, 병광용 후보님 후원 계좌 한번 저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후원 계좌 여기 있는데. 자, 병광용 후보님 아직 안 찼죠?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 뭐 뉴스 공장을 외우시고 하면 아마 다 찰 것 같긴 한데 농협 301-0362-9347-91입니다. 농협입니다. 301-0362-9347-91. 병광용 후보 반드시 돼야 합니다. 17반 후원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원 문의는 010-6638-3421 이렇게 돼 있네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아산. 예. 아산도 이제 투표율 아까 특히 신도시 쪽 젊은 층들, 직장인들, 삼성 거기가 대기업이 어디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반도체, 현대자동차가 다 아산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여기 완전히 예. 흔히 말하는 거기는 근데 화이트 칼라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직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아니요. 계시는 거잖아요. 같이 계시죠. 같이 예, 계시잖아요. 예, 예. 그분들 투표율 끌어올릴 보관 서 있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젊은 분들이 아까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선거 전략으로 쓰는 네거티브, 네, 예. 선거판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정치 혐오를 느끼게 하는 그러면서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네. 먼저 또 그런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산 시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네. 나와서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해 줘야 되는데 네. 싫다 이 정치가. 이 지저분한 이거 아예 보기도 싫다 나가기 싫다 이런 부분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해결할까 해서 우리 아산에 지금 가구 수 중에 한 70% 넘게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네. 예, 그분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 30, 40대 예. 젊은 세대 분이라 지난달부터 아파트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좋네. 젊은 분들은 담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얘기보다는 현실 생활 행정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그렇죠. 예,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서 어두우면은 가로등을 좀 더 해달라. 진입로가 좀 불편하면 가변차선 하나 더 해달라. 또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요즘 화재 위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실생활 공약. 실생활 공약. 아. 그래서 단지별로 제가 지금 원도심, 배방, 이제 앞으로 은봉, 둔포를 가야 되는데 네. 계속 다녀서 단지별로 어떤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좋네요. 발굴해내고 그걸 공약화해서 음. 해결하겠다는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표율 어떤 제고를 좀 높이고 야, 있고요. 좋아요. 그 전략 좋아. 예, 두 번째는 아산에 아까 그 삼성, 현대 대기업이 있고 연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노동자 분들이 네네. 투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도 현대자동차 노조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반드시 그 이번 재선에 투표를 좀 독려해달라. 그 홍보를 좀 해달라 아니, 해서. 공장에서 예. 사업소에서 그런 얘기 하면 되잖아요. 오늘 사전투표 내일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방송 같은 걸 해주면 큰 힘이 되죠. 그렇죠. 그 안내방송뿐만 아니라 노조 차원에서 회보를 뭐 매월 발행하고 네네. 그거 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넣어서 본선거하고 예. 사전투표 일 예. 고지해서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고 또 아, 먼저 좋다. 연관 기업들 전 노조 방문뿐만 아니라 그분들 식사하실 때 네네. 식당 앞에서 또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요. 어. 예, 그런 부분 하고 있고 동일하게 똑같게 지금 어차피 그 재보궐선거가 어떤 조직선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예. 저희를 지지하시는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자분들한테 정당을 떠나서 서포터즈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예. 지금
2만 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포터즈를 아직, 예. 지금 아직 반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예. 간도 대단한데요. 예. 그걸? 그래서 예. 이번에는 좀 우리 관내 뭐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이나 파골프 하시는 어르신들 또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 그래도 제가 민선칠기 때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많이 확대하고 또 어르신들 체육시설들을 많이 좀 그 확대를 시켜놨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이렇게 지지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분들 또 우리 당원들 서포터즈 이렇게 모으고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투표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세훈 후보님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세훈과 아산 시민. 예.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세훈 후보님의 유튜브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세훈과 아산 시민. 그리고 지인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하기, 문자로 지인 소개하기, 010-7507-2930. 이분한테 문의하시면 예. 그런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맞습니다. 그 얘기는 그 아산에 연고가 있는 분들, 과거에 거기가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아산에 살았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아산에 내가 지인이 있다. 아까 있던 삼성 뭐 어디 대기업에 다닌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줘야 하는데 그 어떤 내용을 홍보할까가 이제 궁금한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저 010-7507-2930 요 전화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9호 투표율 어떻게 올릴 겁니까? 전반적으로 보궐선거라서 투표율이 낮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지만 저는 의외로 상당 분들이 투표를 하실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혼란 정국을 끝내는 거는 국민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라를 살아가면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네네.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과 혼란스러운 정국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욕구들이 또 대단히 높으시기 때문에 네. 저는 의외로 또 투표를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결국은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당위적으로 이번에 투표해야 된다. 뭐 이런 인식들을 많이 공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전투표가 본투표다라고 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의 맞습니다. 강도를 세게 해서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좀 나설 수 있도록 저희 구로에는 그 디지털 단지 주변에 원룸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투표를 하면 상당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호소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는 상대 국민의힘 후보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우리 지지자들이 야 그 뭐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슨해질 수가 얘기들이 있어. 많아서 아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한 표를 찍어주세요. 네. 뭐 이런 지지자를 자꾸 그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이런 캠페인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 곧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구로 교체를 해야 이것이 발판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구로 교체를 해주지 않으면 정권 교체 안 된다. 아. 그래서 꼭 정권 교체를 원하면 구로 교체부터 이런 어떤 캠페인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좋네요. 그거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안내해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원을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선거 캠페인이 뭐였냐면 25cm, 25cm 손피켓 이게 가장 화제가 됐었어요. 당시에 뭐 손잡이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선관위가 다음 선거부터는 그렇게 안 된다는데 그때는 허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25cm의 규격에서 누구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거기에 뭐 투표 참여를 호소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허위 비방만 아니면 허위 사실만 아니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때 해보니까 이 그 선거 운동원들은 양측에 파란색, 빨간색 숫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선거 운동원은 유급 사무원들은. 근데 이거는 전국 각지에서 누구나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다 와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피켓을 누가 많이 드는지를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아, 여기는 민주당이네. 이렇게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주말이든 평일이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개 지역에서 하거든요. 여기 세 분하고 김천, 경북 김천, 그리고 전남 담양 이렇게 5개 지역이 있고 부산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6군데가 큰 선거가 열리는데 인근 지역들이 다 결합하셔야 돼. 그러니까 부산은 교육감 선거 쪽으로 몰빵하고 경남은 거제로 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시간 되는 사람 가면
그분들을 사거리, 교차로 이런 데 꼼꼼히 배치하셔서 손빛get으로 응원하는 광경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 특히 서울은 구로로, 네. 그다음에 충청하고 경기도는 아산으로, 그다음 호남은 담양으로 이런 식으로 대구 경북은 김천으로 이렇게 하면 다 골고루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접 지역들이 적극적으로 뛰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대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선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아까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예. 분기점이 될 거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세 싸움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인근 지역으로 달려가셔야 한다. 그리고 주말 그리고 평일 때도 시간이 되시면 가시고 또 지역위원회별로 국회의원님들, 원외위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보궐선거 지역에 적극적으로 응원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왜 나를 지지해야 하는지 호소하고 싶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광용 후보님부터. 예, 어려운 거제 살려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난 4년의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거제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다는 하소연들이 많고 제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욕구들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 내국인 채용 확대라든지 우리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거제에 머물면서 도시가 활력을 찾고 아파트 값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수가 살아나면서 자영업, 중소상공인도 힘을 얻는 그런 살만 나는 거제 저 병광용에게 한 맡겨 주시기를 호소를 드리고 아마 잘 할 겁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꼭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불법 금품 선거로 치러지는 재선거인 만큼 또다시 국민의힘의 무능과 그런 부정부패에 우리 거제시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 병광용 잘 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구로 우리 장인홍 후보님 후원회를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후보님 응원하실 분들 신한은행입니다. 100-137-684-293 아직 다 안 찼죠? 아유, 많이 남았습니다. 장인홍 후보님 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신한은행 100-037-684-293 아까 저 아산시장 후보로 도전하는 이 오세훈 후보님은 후원회 왜 소개 안 했냐면 다 찼대 이미. 그래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부럽습니다. 야, 지금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장인홍 후보님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정권 교체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 교체를 통해서 정권 교체까지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서울로서는 서울 교체까지 이렇게 쭉 한 걸음에 내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가 서울시와 구로구가 국민의힘 시장과 구청장이 되면서 과거 소중하게 갖고 왔던 협치나 주민자치나 마을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부정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복원해내고 또 확대 강화해야 되는 의무와 역할이 있고요. 우리 구로는 교육 환경과 주거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 층들이 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가 아니라 여건만 되면 떠나고 싶은 그러한 그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서 우리 젊은 층들이 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구로구청장이 되면 첫 번째 구로 출신 구청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구로에 여러분의 구청장이 계셨지만 전부 공무원 출신이거나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구청장이 되신 분들입니다. 구로에서 성장하고 초중고를 다 졸업하고 구로를 잘 아는 첫 번째 구로구청장. 또 하나 첫 번째가 있습니다. 구로에 많은 지금까지 지방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구의원, 시의원. 아직까지 한 명도 구로에 지방의원 출신 구청장이 없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되면 제가 이제 서울시의원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구로의 지방의원 출신 구청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많이 민생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덜어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저 아산 시장 후보로 나서고 계시는 오세훈 후보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그동안 시정 공백과 전임 시정의 불통과 독탄으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아산시장에 들어가면 시정을 정상화시켜서 또 빠르게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4.2 지방 재선거는 인수위원회도 없고 선거 후에 막바로 시정을 봐야 됩니다. 시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시정을 맡으면 연습할 시간이나 시행착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발생합니다.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일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저 오세훈이 다시 한번 민선 7기에 세워놨던 우리 아산의 미래 청사진 50만 자독듯이 더 큰 아산의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세 분 만나봤는데 방송 보신 분들이 왜 파란색 옷을 입고 있지 저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보궐선거가 4월 2일 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제, 아산, 구로구 그리고 호남의 담양군 그리고 경북 김천 그리고 이제 부산 교육감 이런 주요한 도시에서 열립니다. 물론 또 광역의원 기초원 선거들도 일부 지역에서 열립니다. 4월 2일 날이 평일입니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많은 분들 해당 지역에 사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 지인을 알고 있는 분들, 아니면 자기가 고향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적극 좀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4월 2일 날이고요. 투표일은 사전선거 투표일은 3월 28일, 29 그 전주에 금요일, 토요일 날 열립니다. 사전투표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4월 20일 날부터 목요일이죠. 선거운동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을 꼭 가져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